깊은 밤 달빛 아래 허물어진 기와집터 앞에 한 소녀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터에는 바람에 흩날리는 재만 남았고 소녀는 눈물로 땅을 적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겠나이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효진이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김씨 종가의 높은 대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sak풍에 흔들리는 등불이 일렁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씨바지로서 이 집안에 몸을 의탁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효진이 가슴 깊이 품은 비밀과 그녀가 이 집에 들어선 진짜 목적을. 김씨 종가는 조선 중기의 명문 세도 가문으로 크고 아름다운 기와집과 정원을 자랑하고 있었으나 그날따라 안뜰의 공기는 무겁고 싸늘했습니다. 종가의 안주인과 몇몇 친척 어른들이 모여 있었지만 정작 씨바지를 받아들이기로 한 당사자인 양반 김도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편에서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도련님께서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답니다. 첫 부인을 여인 뒤로 이런 일은 극꾹거리신다지요. 효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속에 아직 식지 않은 원한과 함께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도원,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얼마 후 하인이 다가와 효진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오너라. 안주인 마님께서 너를 안채 뒤편 작은 별채에 머물게 하라 하셨다. 효진은 고개를 숙인 채 하인이 이끄는 대로 안채 뒤뜰에 자그마한 별채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새 이불과 옷가지 등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도록 하여라. 도련님께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으니 너부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하셨다. 효진은 공손히 감사를 표했지만 속으로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라. 씨바지를 불러들여 놓고 이제 와서 피하는 건가? 아니면 날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심산인가? 그날 밤 효진은 눕기 전에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는 결의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가슴께로 가져가 옷 속 깊숙이 숨겨둔 작은 비취 폐물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문에서 내려온 폐물로 멸문지화의 날 가까스로 목숨과 함께 지켜낸 단 하나의 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반드시 이 집안의 죄를 대가품하겠습니다. 효진은 그렇게 다짐하며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효진은 종가의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정해진 역할을 따랐지만 밤이면 몰래 종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김씨 종가 곳곳에는 그녀의 원한과 얽힌 흔적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밤 효진은 몰래 안채 주변을 배회하다가 뜻밖에도 도원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이 한밤중에 어디를 거니는 것이오? 그의 싸늘한 물음에 효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효진은 고개를 숙여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송구하오나 잠이 오질 않아 바람을 쐬고 있었사옵니다. 도원은 그녀를 가만히 노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어서 들어가 쉬시오. 짤막한 한마디를 남긴 그는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효진은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역시 날 의심하는군. 그녀는 속으로 이를 악물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경솔이 굴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순 없었습니다. 며칠 뒤 효진은 우연히 도원의 서재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은은한 등불빛이 흔들리고 안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효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살며시 문을 밀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선비들이 읽는 한문 서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효진은 그중 한 권을 뽑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신문집이었습니다. 달필로 적힌 한시들이 빼곡한 페이지를 그녀는 조심스레 넘겼습니다. 그리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인생 일장 춘몽이라. 일생이 한바탕 봄꿈과 같도다. 그녀가 어릴 적 집에서 배웠던 시구절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대가 글귀를 알 줄이야. 인생은 짧은 꿈과 같으니 부귀와 영화가 다 부질없다는 뜻이지. 나의 옛 부인이 임신 중 요절하고 현재 내 마음이 그와 다르지 않소. 갑자기 문 쪽에서 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효진은 화들짝 놀라 책을 품에 안은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원은 서재문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의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안단 말이오? 효진은 당황하여 머뭇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가 어려서 주인 어른을 모시며 글자를 조금 배운 적이 있사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천한 몸종 출신으로 꾸며 얼버무렸습니다. 도원은 다가와 그녀 손에 들린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책은 어려운 한시집이오. 웬만한 사대부 집안 부인들도 읽기 쉽지 않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운 놀라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효진은 시선을 떨구며 다시 공손히 사과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그만 책장에 눈길이 머물러 붙잡고 말았습니다. 바로 도로 꽂아놓겠사옵니다. 도원은 책을 받아들곤 한참 책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그대의 재주를 몰라보고 있었구려. 미안하오. 효진은 뜻밖의 사과에 눈을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도원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온화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늦었으니 그만 들어가 쉬시오. 그는 책을 책장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효진은 얼떨결에 꾸벅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아냐. 착각하지 마라. 저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순 없어. 그러나 도원의 부드러운 음성과 눈빛은 좀처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도원은 틈틈이 효진에게 다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홀로 선 그녀에게 우산을 건네기도 하고 병으로 누웠을 때 그녀가 달여올린 약차를 마시며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쌓이자 효진의 가슴 한켠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헌은 용기를 내어 효진의 가녀린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오. 나 그대를 좀 더 알고 싶소. 효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야 할 정체와 목적이 있음에도 도원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효진은 깊은 번민 끝에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싹튼 도원을 향한 연정과 가문을 잃은 한 맺힌 원한이 뒤엉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찌하여 원수의 집안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인가? 나는 복수하러 왔는데 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효진은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하며 어둠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방문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놀란 효진이 고개를 드니 문간에 도원이 서 있었습니다. 왜 우는 것이오? 도원은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효진은 황급히 등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별것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는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헌은 주저하지 않고 그녀 곁에 다가갔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내가 힘이 되어주겠소. 그의 따뜻한 한마디에 효진은 그만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무슨 소리요? 누가 감히 그대를 죄인이라 한단 말이오? 효진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제 운명이 서러워서 그럽니다.
도원은 말없이 효진을 따스히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효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효진은 부끄러움에 몸을 떨며 물러서려 했지만 도원은 그녀를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매로 그녀의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는 슬퍼하지 마오. 비록 내가 그대의 사연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자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오. 효진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도헌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어느새 뜨거운 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헌과 효진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달빛 어린 창가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포개지고 처마 끝 풍경 소리가 은은히 울렸습니다. 도헌은 떨리는 손으로 효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대만 원한다면 이 모든 관습을 다 버리더라도 그대를 지켜주겠소. 효진은 그의 품에 안겨 뜨겁게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처럼 맺어진 사랑은 그렇게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김씨 종가에 큰 잔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원에 붙인 김원엽 대감의 회갑 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분주해졌고 도원 역시 아버지의 잔치를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효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 소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원엽, 내 가족을 멸문시킨 원수.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할 날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효진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회갑 잔치날 밤 자신의 손으로 김원엽을 죽이겠노라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효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도원은 그런 그녀를 염려스러운 눈길로 살폈습니다. 효진, 어디 몸이 안 좋은 거요? 요 며칠 새 얼굴빛이 좋지 않소. 그는 이마에 식은땀이 맺힌 효진에게 손수건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효진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다만 요사이 잠을 조금 설쳤더니 그렇사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하오. 잔치 준비는 다른 하인들에게 맡기시오. 효진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사람인데 그 아버지만 아니었다면. 그녀는 속으로 눈물을 머금으며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회갑잔치가 열렸습니다. 김원협 대감은 오랜만에 본가를 찾았고 큰 사랑채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친지들과 지역 수령까지 찾아와 축하해주는 성대한 자리였습니다. 효진은 겉으로는 잔치상 시중을 들며 분주히 움직였지만 품속에는 차디찬 칼 하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 김원협은 술기운이 올라 이윽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피곤하구나. 오늘은 이만 쉬겠다. 그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안채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효진은 뒤따르면서 마음속으로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밤이다. 이 칼로 내 놈을 반드시 끝장내리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제 복수를 지켜봐 주세요. 그녀의 손 안에는 땀으로 미끈해진 작은 비수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들고 잔치 손님들도 떠난 뒤 효진은 몰래 김원엽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 틈으로 등불빛이 은은히 새어나왔습니다. 그를 지키던 하인들도 술기운에 지쳐 졸고 있는지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효진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안에는 김원엽 대감이 혼자 이부자리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효진은 준비한 비수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다급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효진, 안 돼. 여기서 뭐 하는 것이오? 깜짝 놀란 효진이 돌아보니 어둠 속에 도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람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마 효진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뒤따라온 모양이었습니다. 도원의 시선이 효진의 손에 들린 번뜩이는 빗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그는 절망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효진은 동요했지만 곧 이내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러서십시오, 도련님. 도련님까지 해치고 싶진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차가웠고 칼끝을 쥔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김원엽 대감도 잠에서 깨려는지 몸을 뒤척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한 걸음 효진에게 다가섰습니다. 설마 그대가 우리 아버지를 해치려 한단 말이오? 왜 이런 짓을?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효진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그러나 그녀 눈앞에 선 이는 다름 아닌 자신이 사랑하게 된 도원이었습니다. 효진은 억누른 울분을 토해내듯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그 김원엽이 제 아버지를 비롯한 제 일가족 모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도원은 숨이 턱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효진의 눈에는 분노에 찬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멸문당한 임시 가문의 마지막 핏줄입니다. 어린 나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을 뿐 우리 가족은 모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요. 그 원흉이 바로 김원엽 대감, 당신의 아버지예요. 그럴 리가. 아버님이 그런 일을. 대체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이오? 효진은 서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해라니요? 제 아버지는 결코 역모를 꾸밀 분이 아니셨소.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모함하여 우리에게 역적의 누명을 씌웠지요. 죄 없는 저희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칼든 손에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원한을 갚기 위해 이 집에 씨바지로 들어온 것입니다. 효진, 설령 그대 말이 다 사실이라 해도 제발 이런 무서운 일을 하지 마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더 피를 부르지 말자고요. 그는 애타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효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전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녀는 다시 돌아서서 김원협이 누운 쪽으로 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칼날이 등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도원은 다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효진. 제발 멈추오. 놓으시오. 저희 집안의 원한을 제가 풀고야 말겠소. 두 사람의 숨결이 거칠게 뒤섞였습니다. 효진의 칼끝이 도원을 향해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어렸습니다. 효진은 끝내 팔에 힘을 빼고야 말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서 비수가 마룻바닥에 쓸쓸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더는 못하겠어. 차라리 날 죽이시오. 효진은 흐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원은 재빨리 발로 칼을 멀리 차버리고 무너져 내린 효진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소, 효진. 이제 됐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효진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랜 한을 토해내듯 통곡했습니다. 잠시 후 효진은 도원의 부축을 받아 방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조용히 이 집을 떠나려 합니다. 복수는 이제 없을 것이니 도련님은 안심하고 잘 사시오. 그녀가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헌은 굳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같이 떠나겠소. 이 권력 투쟁의 피비린내 속에서 나 또한 아버지와 같이 원한의 굴레를 잇고 싶지 않소. 인생 일장 춘몽이라. 일생이 한바탕 봉꾼과 같도다. 평생 마음 둘 곳 없이 산다면 부귀와 영화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도원은 가족에게 짧은 작별 서찰을 남긴 뒤 효진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둘은 깊은 새벽, 잠든 종가의 뒷문을 열고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효진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멀리 김씨 종가의 지붕들이 희미한 여명 속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기 어딘가 원수가 여전히 숨쉬고 있지만 그녀는 복수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원이 곁에 있기에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며 새로운 아침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효진과 도원은 원한을 뒤로 한 채 서로의 사랑을 구원 삼아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드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